נסראללה לא היה עוד מחבל, הוא היה המחבל. הוא היה הציר של הציר, המנוע המרכזי של ציר הרשע של איראן. ולמשטר האייתולות אני אומר, מי שיכה בנו, אנחנו נכה בו. אין מקום באיראן או במזרח התיכון שהזרוע הארוכה של ישראל לא תגיע אליו. 이번 이야기부터는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님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앞서 영상으로 잠시 보셨습니다만 중동의 그야말로 결정적인 시간이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지도자 나스랄라를 제거한 데 이어서 레바논 침공을 위한 지상전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죠. 나스랄라를 제거한 방법이 여러 외신들을 통해 보도되면서 전 세계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의 정보력에 놀랐고 그리고 벙커버스터로 정확하게 요격한 그 군사력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스라엘의 정보력은 뭐 사실상 이미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고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산 나스랄라의 동선을 사실상 거의 다 체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이스라엘이 이 하산 나스랄라를 암살할 수 있었던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 근데 그때 하지 않았다. 일부러? 예. 왜냐하면 그 파장이 더 커질까 봐. 그다음에 지역 전쟁으로 훨씬 더 큰 전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참았는데요. 이번에는 참지 않고 결국 드디어 이제 때가 왔다. 헤즈볼라를 완전히 제압해야 될 순간이 왔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네. 본격적으로 결정을 해서 공격을 했고요. 그래서 군사력은 벙커버스터를 포함해서 80여 개의 폭탄을 한꺼번에 떨어뜨려서 암살을 한 거죠. 2초마다 한 발씩 이 한 방에 지하 2m를 뚫을 수 있는 벙커버스터를 2초 간격으로 80개를 떨어뜨려서 결국에는 이 지도자를 제거했다. 그런데 아까 그냥 너무 당연하게 지나갔어요. 이스라엘은 다 동선을 다 꿰고 있었다라고 너무 당연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런 순간을 위해서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18년 동안 준비를 해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2006년에도 전쟁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네, 그 전쟁에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좀 고전을 했고요. 당시에 이스라엘 측 피해자가 민간을 포함해서 한 120명 군인들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 전쟁을 헤즈볼라가 이겼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부터 다음번 전쟁에서 헤즈볼라를 반드시 제압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의를 다지고 헤즈볼라에 대한 엄청난 정보들을 수집하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무려 18년이 지나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취합한 정보를 가지고 이번에 아하. 공격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태까지 언제 어디에 누가 있는지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는데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파장을 생각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했습니다. 네. 특히 특이할 만한 점은 미국과 상의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중동의 전면전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우려하고 있는 미국과는 상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진행을 시켰어요. 이거는 좀 미국을 너무 패싱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지금 굉장히 크게 일고 있잖아요. 네,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번 작전은 사실상 사전에 미국에 알리지 않았고요. 이미 작전이 진행된 이후에 작전 중에 있다라는 이제 통지만 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사전에 알리게 되면 미국과 외교 마찰이 있게 되죠. 미국이 네. 또 적극적으로 말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작전을 수행하기 상당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아주 비밀리에 급비리에 진행되는 작전은 사전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진행된 사후 보고 방식으로 많이 해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미국 내부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전에 미국과 상의하지 않고 공습을 한 것은 그렇다 쳐도 그다음에 이란이 반격할 것은 또 도와달라고 또 요청을 해서 마음대로 진행하고 그 이후에 뒷수습 처리만 미국한테 맡기는 게 아니냐는 그런 미국 내 언론 보도가 나왔더군요. 그런 보도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에 사전에 알리지
알리지 않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렸는데 지금 이란이 이제 개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온건파이기 때문에 미국은 약간의 좀 제3자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네. 외교적으로 좀 이란을 개입하지 않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개인적인 생각은 알리긴 알렸대 모른 척하는 이러저러 외교적 술법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확인된 내용은 아니고 네, 예.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으니까요. 이게 뭐 진짜 그야말로 속된 말로 약속 대련일 수도 있는 것이고 정치적인 묘수는 워낙 많기 때문에 함부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기세를 몰아서 예멘 반군 후티의 근거지까지 또 폭격했다는 소식이 밤사이에 또 새로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번 기회에 몰아쳐서 아예 뭔가 전승을 기세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전략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중동 지역에서 큰 전쟁이 나는 것을 좀 우려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특히 헤즈볼라를 공격하면서 삐삐 작전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주변에 있는 이란의 대리 조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고요. 또 어제는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의 그 중요한 유정시설, 정유시설 그리고 항구 그다음에 공항까지도 지금 이스라엘 전투기가 날아와서 폭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적극적으로 군사적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군사력을. 네네. 아니 지금요 레바논 남부에 집중적으로 포격을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후티 이쪽은 네. 지금 거리를 보니까요 네. 거의 1,80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작전 지역을 넓혀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되는데 맞습니까? 네, 정확히 보셨고요. 1,800km이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이번에 두 번째 공격인데 공격한 이유는 있습니다. 이미 후티가 또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억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후티를 공격한 것이고 네. 1,800km라는 것은 테헤란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1,700km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리다. 할 수 있는 거리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란에 던지는 메시지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가끔 북한이 동해상으로 특정 거리의 미사일 발사를 하는데 그 거리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보면 우리의 평택 기지가 딱 떨어지는 곳 뭐 이런 네. 의미처럼 이란을 향한 메시지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해주셨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전방위적으로 승기를 잡기 위한 작전을 펼쳐 나가는 가운데 중동의 확전 위험을 가장 우려하는 사람이 바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ir, how concerned are you about escalation right now in Lebanon? I'm always concerned about that. I'm always concerned. Are you going to talk to Prime Minister Netanyahu? Have you had anything to say to him? Yes, I will be talking to him, and I'll tell you what I say to him when I talk to him. Can an all-out war in the Middle East be avoided? It has to be. We really have to avoid it. We've already taken precautions relative to our embassies and personnel who want to leave.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헤즈볼라의 수장이죠. 나스랄라 사망을 정의의 실현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속내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중동전이 벌어지게 되면 미국은 글쎄요. 미국도 참전을 할지 여부도 결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미국 대선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휴전을 제안했었잖아요. 그렇죠. 30일 프랑스 주도로 프랑스와 30일 함께. 정도 휴전 제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아마 제스처였는데 이렇게 공격이 가니까 네. 아마 상당히 당황한 것 같은데 미국은 대선 국면에서 전쟁에 약간 잦아들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란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안 해오고 있잖아요. 네. 7월 달에 한예를 갖다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테헤란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이란의 수족들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후티 반군이나 그다음에 헤즈볼라나 아니면 하마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안전을 도모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직면한 이익이 다르다. 미국은 선거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 국익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스라엘이 미국의 선거를 감안해가지고 공격을 늦출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후티를 비롯해서 뭐 레바논, 베이루트 전부 다
공격을 하는데 시아파의 맏형격인 이란이 반격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이란도 지금 굉장히 복잡한가 보죠? 이란은 정말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네. 네. 사실 헤즈볼라는 이란이 가장 아끼는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 가지 대리 조직이 있지만 네. 하마스도 있고 뭐 후티도 있고 이라크에도 시리아 친이란 민병대가 있지만 헤즈볼라는 제일 아끼는 조직인데 거의 다 지금 이스라엘 공격에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와해됐다고 하더군요. 예. 그래서 이란이 가서 빨리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주지 못합니다. 왜? 누구 때문에? 페제스키안 이란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미국과 핵 협상도 새로 하고 싶다. 친서방 또 유럽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싶다. 아주 좋은 메시지를 유엔에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네. 이스라엘과 어떤 무력 충돌이 난다면 이란이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 펼치는 새 대통령의 정책이 어떻게 실현해 보지도 시작도 못 해보고 폐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쉽지 않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중동의 전운이 감도는 상황까지 포함해서 국제 정세 분석을 해봤습니다. 두 분과는 저희 교수님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